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5번. 5번으로 가서 이제 대칭분 회로입니다. 대칭분 회로를 할 때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분에 대한 그 전류를 흘렸을 때 흐르는 회로가 정상회로고 역상에 관련된 그 회로를 흘렸을 때 역상회로고 이거는 영상분은 단상 전류를 흘렸을 때 왜?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정상분하고 역상분하고 영상분의 회로를 설명하라라고 설명하면은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영상분에 대한 회로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은 삼상 1회선 송전선에 단상 전원을 넣어 단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의 회로가 영상 회로가 된다. 단상. 얘는 삼상입니다.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단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 그리고 뒤에 가시면은 상회전 방향의 정상인 삼상 평형 전원을 인가했을 때 삼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 그러니까 얘는 삼상이고 얘는 단상이라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는 부분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 개를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하다 보니까 2페이지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자, 고장 계산 문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은 이따가 연구반 교재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전력공학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거기서 이제 3-한 100번대 100번에서 한 120, 30번대까지의 문제들이 이제 그 고장전류 계산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들의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이 다 연구반 교재나 다른 자료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기본서 책을 다 보고 나시면 이제 전력공학 연습책을 보시고 거기서 이제 괜찮은 문제들을 꾸려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챕터에. 왜냐면 거기는 여기까지가 뭐 6장이고 여기까지가 7장이고 여기까지 8장이 없습니다. 그냥 3-1번부터 쭉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봤을 때 어디 유형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가 되면 그때 거기 가서 그 책을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나와 있는 것들은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각각의 챕터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그 책을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단락전류 경남대책 이거 25점짜리로 최근에 뭐 한 5년 전쯤에도 나왔었고 한 7년 전쯤에도 나왔었고 뭐 10점짜리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봐주실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관련된 부분 이제 기본서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 3가지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 10번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6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6장? 한 분만 대답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신이 없으신가 본데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 왜냐면 중성점 접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지만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류에는 비접지, 직접접지, 저항접지, 소리액터 접지가 있다. 유효접지 장점, 단점 25점짜리로 나온다고 했는데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 조건,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변압기 단전은 저감전은 전전은 균등전은 이거 10점짜리로 계속 나옵니다. BIL 절연협조를 해가지고 이상전압 쪽에서 기준충격 절연강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옵니다. 피레기하고 같이. 중성점의 잔리전압 계산하는 부분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잔리전압 부분을 이제 계산할 때 어떤 상태에서 발생하느냐. 정상 상태, 과도 상태 이렇게 3가지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정상 상태는 대지정전 문양의 불균형에서 발생하고 과도 상태의 2번째는 차단기 3상 동시 개폐 불가로 인한 불평형으로 발생하고 3번째 과도 상태는 단선 사고에서 중성점 잔류 전압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했었죠.
임피던스, 아니, 각상의 정전용량을 계산해가지고 상전압에 기인한다. 얘는 킬로미터에도 기인을 합니다. 근데 킬로미터의 부분은 어느 정도 불균형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다 상별로 정전용량이 비슷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지 전압에 비례했었죠. 그래서 1호선하는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중성선의 잔류전압이 커지고, 이런 저압 쪽 같은 경우는 대지 전압이 작으니까 중성점 잔류 전압이 적으니까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지금 나중에 보시면은 키에서 얼마 정도가 나왔었죠? 몇 볼트죠? 650볼트, 60볼트, 15볼트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예? 그걸 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써주셔야 된다고요. 이상전압에 대한 것들이 송전선 쪽에서는 650볼트가 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보시면 중성전의 잔류전압을 풀다가도 그 안에 그런 내용들 써주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야지 1점이라도 더 맞으니까. 1점 뭐 받아서 뭐 하냐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도장애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정전유도가 뭐였죠? 그렇게 나와주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유도하고 전자유도를 기본적으로 정의에서 설명할 때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상호 커패시턴스에 의한 부분이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밑에 들어와서 정전 유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점짜리를 쓸 때, 25점짜리를 쓸 때 그런 단계들,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들처럼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입으로 나와야 되고 그걸 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자, 정전유도는 상호 정전유량. 근데 얘는 평상시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가라든가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격거리 증대, 차폐선 설치로 대책이 가능하다. 이거는 평상시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전유도는. 근데 전자유도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락고장 시 문제가 되고 전력선과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는데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에서 EM은 마이너스 뭐였죠? J 오메가 M L 3I0 그 세 개에 관련된 M과 L과 I0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이다.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도 그 세 개를 바꿔주는 건데 그 베르 코일을 쓰든 중화 코일을 쓰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죠. 트랜스포머를 쓰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라고요. 왜? 전력선 측은 이해가 되는데 통신선 측이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폐선을 쓰고 차폐선을 쓰다 보니까 그거를 OPGW를 이용한 가공지선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뭐 철탑의 옵셋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2장에 나왔던 가공 3장에 이제 지중선로 쪽에 보시면 이제 케이블의 옵셋 나오고 뭐 2장에 보시면 그림 나와있죠. 거기서 이제 가공선로 옵셋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내용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공 송전선로에 대한 송전 용량 증대 방안도 생각을 하고 그림을 딱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여러 것들이 연산이 돼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자꾸 연상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키워드로 요약된 거를 계속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고장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딸랑 이거밖에 안 되네. 어렵다고는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6장을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삼상 고장 계산이 나오는 챕터의 원인인데 이렇게 딱 뭐라고요? 삼상 단락고장에서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나올 겁니다. 피법은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린 거고요. 대칭자표법이 나옵니다. 왜 대칭자표법을 쓰게 됐냐? 불평행 계산을 하기 위해서 대칭자표법을 쓴다. 삼상 단락은 평행고장이기 때문에 대칭자표법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자표법을 안 쓰니까 계산값이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10점짜리로 나와도 25점짜리로 나오겠죠. 힘들다. 삼상 단락만. 발전기 기본식은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 아까 뭐라고요? 제로. 이게 제로였고 1, 2,
V0, V1, V2, I0, I1, I2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게 발전기 기본식이다. 대칭분해로 아까 나왔죠. 대칭분해로가 뭐라고요? 정상, 역상은 3상분을 흘려줬을 때 3상인데 상회전 방향이 정회전인 부분을 흘려준 게 정상분이고요. 상회전 방향이 역상인 부분을 흘려준 게 역상회로고요. 단상회로를 흘려준 게 단상회로의 단상계를 흘려준 게 영상회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삼상 단락전류 계산할 때 일선지락전류는 단상분에 대한 전류인데 그게 세 상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3I0가 되는 겁니다. 단상분을 흘려줬으니까 I0고 단상분에 대한 전류가 3배가 흘렸죠. 3I0가 흘렀으니까 그 중성점의 그 변압기의 중성점의 RE가 3RE로 바뀌어진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단락전류 증대 원인이 왜 될까요? 거기에 대한 경감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 부분이 이제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줄어들었으니까 단락전류가 증대가 된 겁니다. 그럼 그걸 경감하기 위한 대책은 단락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임피던스를 다시 키워주면 되죠. 그 임피던스를 키워주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이제 안시 IEEE나 IC에 관련된 고장전류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럼 임피던스들이 얼마나 계략값으로 나오느냐 22.9kV는 5% 정도 1호사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이런 식의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장전류 줄여주기에서는 거기에서 임피던스가 좀 더 큰 걸 쓰면 됩니다. 22,900kV에서 5%짜리 쓰지 않고 6%짜리를 쓰시면은 고장전류는 줄어듭니다. 대신 임피던스 전압강화가 커지니까 전압강화가 더 커지는 거겠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를 더 키운다는 거는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임피던스가 커졌으니까 고장전류가 더 미치겠죠. 그럼 기기가 더 데미지를 더 먹을 수가 있으니까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피던스를 더 키워준다는 건 또 건선도 또 많이 감아줘야 되겠죠. 임피던스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준 임피던스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기 값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제 임피던스가 작아지면은 코일을 조금 더 감으니까 싸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장전류가 켜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끔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표준 임피던스 대역을 사시는 게 싸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비대칭 계수가 뭔지. 아까처럼 이제 고장전류가 발생하면 그 안에 생기는 대칭분과 비대칭분에 관련된 그 비대칭 계수, 멀티플라잉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2루트 200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고장 계산 목적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IK가 뭐고 IP가 뭐고 IB가 뭐고 이런 것들이 IC에 관련된 고장전류 계산인데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IC에 대한 고장전류 계산이. 왜? 최근에 이제 그 고장전류 계산이 IEEE에서 IC 909 쪽, 60909입니다. 그리고 363인가? 603인가? 그걸로 이제 또 바뀌어 있는 게 있습니다. 60909는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364인가 그게,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 독립전원을 가진 쪽에서 계산하는 고장전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옛날에 시뮬레이션으로 다 돌려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써먹으실 일은 아직은 적습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IEEE에 관련된 고장전류 계산을 지금 한 7, 80%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 최근에 IC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을 좀 더 참조를 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7장 고장 계산 7-1은 뺐습니다. 7-2가 뭐라고요? 삼상 단락 고장을 설명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삼상 단락 고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IN. 이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대칭약분법에서는 뭐라고요? 대칭분 전류하고 전압을 계산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 영상, 정상, 역상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산한다. 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제 기본서에서 다시 살펴보시게 될 거니까 발전기 기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가지고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가지고 계산한다고요. 이 관계에서는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이 좀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자꾸 보셔야지만 됩니다. Z0, I0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행렬식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Z0, I0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러다 보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흐름 자체만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해하시고 그거를 정리한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걸 보고 아 여기 내용이 그 흐름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무바 발전기의 고장 계산, 고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그림을 갖다 놓고 거기서 기지값하고 미지값이 뭔지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A상이 지락이 났다. 그럼 지락이 났으니까 지락 전류가 커지니까 그 값이 궁금하죠. 근데 그때 A상에 대한 전압은 0일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A상으로 전류가 다 흘러갔으니까 B상, C상은 전류가 안 흘러가는 거니까 B상하고 C상은 전류가 0일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얘기죠. 그럼 모르는 값은 VB상하고 VC에 대한 값이 얼마일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해가면서 3상 단락일 때는 아까처럼 3상 단락이니까 전류가 다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VA하고 VB하고 VC는 0일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신다는 얘기죠. IA, IB, IC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은 그 세 개는 평행고장이니까 다 더하면 0일 거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지랑과 미지랑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놓고 그거에 관련된 값을 이제 풀어 쓰시는 거를 이제 수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수식들이 고대 발전,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이제 풀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대칭분에 대한 전압전류 값을 풀어서 쓰시고 거기서 어느 값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I0 값이 얼마 값인지 V0 값이 얼마 값인지 계산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나머지 모르는 대칭분에 대한 전압전류 값을 여기서 유도를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전기 기본식까지 끝나면 V0, V1, V2, I0, I1, I2 값에 대한 6개까지 값이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고장 조건에서 모르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 값이. 거기다가 우리가 알아들었던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대칭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압전류 값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장전류별 고장 조건하고 계산식을 여기는 기대발전을 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4개를 다 같이. 그래야지 혼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4개 콘셉트를 딱 잡아두고 암기를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갑니다. 개통 임피던스 계략값.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죠? 차가도, 과도, 동기. 차가도가 뭔지 이게 트랜지언트입니다. 서브 트랜지언트. 그 다음에 스테이디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용어도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임피던스는 작기 때문에 요 20, 30, 뭐 9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통. 100 정도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때는 초기의 고장률의 큰 부분이 초기 때 이런 그 차가도에 대한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때는 고장률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임피던스가 자꾸 늘어나니까 고장률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회전기하고 정지기에 관련된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들이 틀려진다. 이제 정지기 같은 건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는 거의 같습니다. 정지기는. 근데 회전기는 이제 틀려집니다. 회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정지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피던스를 주어질 때 Z는 5%가 주어졌죠. 그럼 뭐냐? Z0도 5%고 Z1도 5%고 Z2도 5%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 계산을 하시게 되면 Z0가 얼마다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교재들을 보시다 보면 뭐 영상분은 뭐 4배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한 3배 정도 나옵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1회선일 때는 몇 배? 3.5배 나오죠. 그 외에 케이블에 대해서는 인덕턴스가 있었죠. 인덕턴스가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있고 자기 인덕턴스가 있었죠. 그걸 더한 게 뭐죠? 작용 인덕턴스가 있었죠. 자기 인덕턴스가 얼마였죠? 2.4. 상호 인덕턴스는? 1.1. 그럼 작용 인덕턴스는? 1.3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2.4 뭐 더하기 1.1 더하기 1.1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4.6이 나옵니다. 이렇게. 4.6 정도가 나온다 이거죠. 2.4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면 어떻게 해요?
2, 3, 4, 4, 1, 1, 4.6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4.6하고 2.4를 나누게 되면 몇 배 정도가 되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4.6에다가 이제 또 더해지는 부분이 또 생기죠. 예? 그럼 나중에 계산하면 이제 3.5배 정도가 나오는데 그 3.5, 요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자, 요건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는 대지기로의 인덕턴스 대지 정용 용량 값을 사용한다. 송전선의 고장 계산과 대칭분 회로. 여기 보시면 고장 계산할 때 대칭분 회로를 하는데 영상 회로가 먼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정상 회로가 나오고 역상 회로가 나온다고요. 영상 회로는 단상 전원을 이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점 접지 저항은 4배 I0가 흐르다 보니까 저항값이 3배를 이용한다. 그때 1회선에 대한 영상 임피던스는 작용 인덕턴스의 4배. 이게 3.5배가 된다고요. 2회선은 7배. 그래서 여기 나왔던 1.3분의 4.6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3.5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2.4, 1.1, 1.1 가지고 4.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가 1.3이니까 전체적으로 합성 임피던스하고 얘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2배가 됩니다. 2회선이니까. 그러니까 3.5에다 2배 하니까 7배가 나온 겁니다, 그냥. 정상회로에서는 중성점 접지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역상회로에서는 정상회로하고 같다. 정상하고 역상은 무조건 같습니다. 다. 영상회로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자, 7장 고장 계산. 삼상 단락 고장이 나오는데 평행 고장 계산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이 단락 고장 전류를 계산하느냐. 여기 나왔죠. 차보기통. 차단기 용량을 결정한다. 보호계정기 세팅을 적용한다. 기기에 대한 전격을 검토한다.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경감하게 해서 계산을 한다. 통신선의 유도장애 계산할 때 어떻게 되죠? 지락전류를 계산하죠. 지락전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했죠. 2분의 1 B, L 해가지고 그 개수도 생각이 나시나요? 예? K 개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고장전류 계산했냐? 심심해서가 아니라 기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혈압 체크하고 피를 체크합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도 전류인데 무슨 전류라고요? 사거전류라고요. 예? 왜 최대값, 최저값을 계산할 거예요, 혈압을. 이게 높으면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견딜 수 있게끔 기기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고, 아니면은 그 기기가 견딜 수 있게끔 빨리 차단기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보호계정기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 이 고장전류 계산값으로 참조를 하게끔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산법에는 뭐가 있다?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칭좌표법이 필요 없다고요. 평행고장이니까. 오음법, 변압비로 변환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델타를 델타 Y로 계산할 때 3분의 X가 들어간다. 고장전류 계산 방법, 키워드. 여기 나왔죠? 고대발전. 고장전류 하면 이제 고대발전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하고 미지값은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법을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 그걸 이제 자꾸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그냥 칠판에다 막 써주고 나갑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부분이 생기려면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은 그때 이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바꿔서 이때 거꾸로 흐름부터 이해를 시켜주고 암기하는 방법부터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고대 발전에서 이제 두 번째 대칭분으로 변환한다.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하고 전압전류를 구한다. 이겁니다. 그 순서대로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칭좌표법은 뭐라고요? 삼상회로의 불평형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칭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다 보니까 V0, V1, V2, I0, I1, I2 값을 이용하고 그때 그 미지의 전압전류 값을 계산하는데 지락에서는 뭐라고요? 영상분이 존재한다. 예? Z0, Z2 쓰라고요. 무조건. Z0, Z1, Z2 분의 2A인데 A좌석 마이너스 1, Z0 플러스 A좌석 마이너스 A, Z2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VB는 IA는 얼마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인데 3EA라고 해요. 이게 바로바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시험장 가서 바로 씁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 나와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유도해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락 부분, 영상분이 없다고 그랬죠? 왜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냐면요. 나중에 8장에 가시면은 전달함수가 나옵니다. 8장의 뒷부분에 개통 쪽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개통 쪽에 보시면은, 7장이나 8장 쪽에 이런 그 전달함수 부분이 나옵니다. 고장 계산 관련해가지고, 개통공학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실 때, 이런 임피던스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니까, 등가 에러를. 그런 것들도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좀 그림을 갖다 쓰시면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지락전류. 기지값이 뭐라고요?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VA는 0이라고 해요. IB하고 IC는 그쪽으로 다 흘러갔으니까 0이라고 해요. 자, IA는 Z0, Z1, Z2분의 2A인데, 지락전류는 3배라고 그랬으니까 3을 쓰시라고 해요. VB는 Z0, Z1, Z2분의 2A인데, 여기 Z0하고 Z2가 나온다고요. 무조건 다. VB하고 BC는 B니까 A자성이고 A자성이고 C니까 A고 A인데 여기서 압류 아까 그림을 생각하셔도 되죠? 여긴 1, 1이 나온다고요. 자, 이선 지락 전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선 지락 전류는 B상하고 C상의 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락 전류를 모릅니다. IB하고 IC 값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B상하고 C상은 전압이 0일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B상하고 C상으로 전류가 흘러갔으니까 IA상은 전류가 0이겠죠. 요걸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IA상이 0이니까 여기서 부분은 2개니까 임피던스가 2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2A는 들어간다. 이렇게만 외워주시고 얘는 아까 3배였으니까 여기도 3배가 되겠죠. 그렇게 같이 암기를 해주시라고요.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암기를 해주시라고. 근데 얘는 뭐라고? 임피던스가 2개니까 2개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쓰실 수가 있다고요. 얘는 임피던스가 2개, 2A 나오고 Z0, Z 똑같다고요. 지락에서는. 그 얘하고 얘는 반대라고요. 요걸 반대로, 요걸 반대로, 요걸 반대로 옮겨주시면 된다고요. B니까 A자성 나온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선지락전이니까 1이 먼저 나온다고 외워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B상이니까 A자성이고 일선지락전이니까 1이 앞에 먼저 나온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다 외웠는데 나중에 이 방법으로도 외우고 저 방법으로도 외우고 다 외워놓고 안 되면 한 가지 방법만 이끌어내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간 단락.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성간 단락은 삼상 단락하고 같이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빼겠습니다. 앞에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락에서는 뭐라고요? 영상분이 없다고요. 영상분이 없으니까 델스대로 다 없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간 단락이니까 Z1 플러스 Z2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2A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성간 단락에서 이제 조건이 뭐냐?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2개가. 단락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전압은 0이 되겠죠? 근데 전압이 0이 되는데 이제 그게 지락이 났을 때 땅에 연결이 됐으니까 전압이 0이 되는데, 얘는 땅에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전압이 0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임피던스 차 때문에 뭔가 이제 전압이 균등이 되겠죠. 그래서 VB하고 VC는 0은 아닌데 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이제 BC상 쪽으로 이제 단락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지락이나 단락은 이선일 때는 무조건 BC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BC는 같고, 그 다음에 BC상에 단락이 일어났으니까 A상은 전류가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BC상에 단락이 일어나니까 단락된 쪽으로 전류가 빠져나가니까 IA는 0이라는 얘기죠. BC는 단락이 났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흐르는데 방향은 반대겠죠? 왜? 단락이 일어났으니까 B상에서 C상으로 거꾸로 가니까 IB는 마이너스 I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락이 났을 땐 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옵니다. 전압이. 지락이 나지 않으면 0이라는 값이 안 나온다고요. 전압은 무조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단락이니까 여기는 0이 안 나옵니다.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르는데 0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같다고 놓고 쓰는 거고, 이건 케이스별로 좀 틀린데, 예? 워낙 이제 단락이 났을 땐 전류가 크다 보니까 얘는 거의 0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요?
Z0가 없으니까 Z1 플러스 Z2분의 2A가 무조건 나온다고요, 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간 단락일 때는 개방상의 전압이, 그러니까 건전상의 전압이 요 단락상의 전압보다 2배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얘는 2배니까 2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다 Z2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상이니까. 성간 단락이니까, Z2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Z2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제 양기하는 방법입니다. 2Z2 2A가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2A가 되겠죠. Z2 2A가 된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전압은 왜 전류 때문에 반대로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예? 요거하고 요거가 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마이너스는 또 에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배인데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2분의 1배라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IB하고 마이너스 IC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Z1 플러스 Z2인데 얘는 그냥 요게 A좌석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간전압이 된다는 거죠. B상에는 어떻게 될까요? BC상에서 단락이 됐죠. 그러니까 전압도 BC상에 대한 전압을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얘도 2A입니다. 2A. 2A인데 아까 A좌석 마이너스 A에 2A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하니까 2BC가 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얘는 같다. 얘 단락준리의 평형이니까 같다. 0이다. 여기 Z1, 2A, 2A, 2A인데 여기만 A좌석 A.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요. 자, 요게 흐름인데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VA는 뭐라고요? VB, VC에서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쭉. 이제 발전기 기본식에서 요 값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값을 요 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풀어서 써주니까 발전기 기본식 같은 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것만 쓰면 모르니까. 이것도 흐름만 알면은 충분히 쓰실 수가 있다고요. A, B, C는 뭐라고요? 1 A 자성. B니까 A 자성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를 거꾸로 나오니까 0, 1, 2 나오니까 뭐라고요? 3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0, 2니까 여기 0, 2 나온다. 1, 2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또 쓰실 수가 있죠. 그럼 A, B, C인데 여기 이제 그 발전기 다 단자잖아. 강합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A상, B상, C상에서 요만큼의 임피던스 전압가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 B는. 이 C는 AA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B자생이니까, A자생이니까. 요 B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또 나온다는 얘기. 요게 요겁니다, 지금. 요 수식하고 요 수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요것만 지금 안에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발전기 기본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0이죠? 이건 벡터합이 0이라는 얘기니까. V0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한 전압강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여기 0, 2A, 0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 3분의 1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 것 뿐입니다. 이렇게. 여기 수식 똑같죠? 근데 여기 2A 부분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미소 부분, 요걸 이제 계산을 했더니 여기 이 미소 부분을 계산했더니 이와 같이 계산이 되더라. 이 미소 부분도 어차피 벡터 한산자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또. 그게 여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의 이 부분 한 개 이게 나왔다.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여기 부분으로. 요게 쏙.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걸 뺀 여기서 2A 0 빼기 마이너스 Z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Z0 I0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3분의 1 이거였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여기 3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다 더하면 이게 3이 나옵니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Z1 I1이 나온 거고 Z2 I2가 여기서 빼졌죠. 빼졌으니까 Z2 I2가 나오는데 여기 3분의 1인데도 이걸 다 더하면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기 기본식이다. 이건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요. 동기계 임피던스 값. 차가동이라고 썼죠, 차가동. 차가도, 과도, 동기.
그래서 차가도를 쓴 겁니다, 그냥. 차가도, 과도, 동기. 0.2, 0.3, 1.0. 그러니까 20%, 30%, 90% 정도 됩니다. 90에서 100% 정도.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1, 1.2, 뭐 1.3, 1.7, 이 수차 발전기의 이제 부하 차단 시 전압 상승 그 부분하고 똑같아진대요. 나중에 이건 뒤에서 이제 수식 계산하는 부분들도 설명드릴 겁니다. 요건 10%, 30%, 90%를 계산했다고 했는데 20, 30, 뭐 90, 뭐 20, 30, 100 요 정도 나옵니다. 비율이.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고장전류 계산해서 성간 단락하고 일선지락하고 일선지락, 그 다음에 성간 단락, 그 다음에 이선지락, 3상 단락선으로 해가지고 고장전류가 가혹해진다라는 걸 계산할 때도 요런 임피던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건 이제 개통공학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려도 이제 이것도, 이 앞에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 설명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이걸 다 이해하시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7,900, 5%, 11%, 13% 이런 정도가 나온다. 계략값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가공전선은 1회선이 3.5배 나온다고 그랬죠? 1.3분의 4.6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에 대한 영상 임피던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틀려집니다. 그건 왜냐면 영상 임피던스는 단상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가공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덕턴스에 대한 계략값을 계산할 때 그 실치값으로 계산을 한다고 저희가 설명드렸죠. 그 값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이건 케이블 제조회사에서는 각종 수식을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제가 이 수식 계산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러려면 케이블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 배치, 그 선간 거리, 그리고 케이블 내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송전선 고장 계산과 대칭 분해로. 대칭 분해로는 영상, 정상, 역상 회로가 있는데 영상 회로는 뭐라고요? 단상 교류 전원을 넣어 단상 교류를 흘려줄 때 단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 이거라는 걸 정확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 회로는 상회전 방향의 정상인 전압을 인가해서 삼상 평행 교류를 흘려줄 때 삼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 이런 식으로. 그럼 역상 부분은 뭘까요? 상회전 방향이 정상이 아닌 역상인 전압을 인가해서 삼상 교류 전류를 흘려줄 때 삼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딱 세 개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거를 등가회로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